자, 이제 앞에 볼게요. 좀 다른 내용을 할 거예요. 다른 내용이라기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인데, 클래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클래스는 여태 우리가 뭐 객체, 리스트, 딕셔너리 뭐 이런 거 했었는데, 클래스도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클래스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래스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죠. 그죠? 뭐 객체 지향, 절차 지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뭘까요? 뭐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오브젝트가 뭐예요? 그러면 애초에 뭐 자바나 C++이나 뭐 파이썬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객체가 뭔지 모르면은 공부는 좀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키워드를 드려보자면 OOP를 검색해보세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객체 지향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OOP를 검색해보시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애초에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맞아요. 좀 어려운 말이 써 있을 거예요. 객체 뭐 이런 대표적인 거 어려운 말이 이렇게 써 있는데, 객체 지향 언어에 그러니까 객체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캡슐화, 또 추상화, 뭐 다형성, 뭐 상속성, 재사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따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른 이제 객체 지향 언어를 마주쳤을 때 이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때 가면은. 여기 나오는 특징들은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마주쳤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객체는 뭘까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손님 객자 쓰거든요. 객체가 얘는 자, 객체가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주체라는 말 아시죠? 주체는 뭐예요? 내가 나를 지칭할 때 주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저는 저한테 있어서 주체이고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이제 뭐 거울이 있다면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주체가 돼요. 그럼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뭐 쉽게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쯤이죠. 그죠? 그럼 저는 실체인가요? 맞죠? 여러분도 실체죠? 실체가 실체를 바라봤을 때 주체라고 해요, 보통. 근데 이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로 저를 봤을 때는 주체가 맞아요. 그죠? 내가 나를 바라볼 테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여기 거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저한테 있어서 주체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 사람은 그냥 실체일 뿐이에요. 실체. 요 관계를 객체라고 해요. 근데 어차피 다 실체예요. 저도 실체고 여기 있는 사람도 실체인데 주체랑 실체랑 객체랑 차이점 아시겠나요?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주체가 맞는데 제가 이제 상대방을 봤을 때는 주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객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객체라고 해요. 이게 뭐 막 물리적인, 그러니까 뭐 좀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되게 어려운 말도 많이 써 있는데 자세히 찾아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객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자, 게임 캐릭터 무슨 전사가 있어요. 얘는 실체인가요? 이거 좀 애매하죠. 실제로 존재한다기에는 너무 데이터잖아요, 그냥.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도 실체로 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객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뭐 상상 속에 자동차를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얘는 아직 실체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의 특징을 저는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상상했을 때 제가 이번에 상상한 자동차는 뭐 시속이 400km고요. 400km 거 시속 여기까지 나오고 뭐 무게는 뭐 1톤? 이 녀석의 색은 검정색 뭐 이런거 실체하지 않지만 상상으로서 충분히 얘네들의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맞죠? 요 과정이 여기 보이는 추상화예요. 사실 요 자동차를 좀 자세히 떠올리면은 이 녀석의 뭐 핸들의 색깔, 뭐 핸들의 크기, 직경 뭐 이런 거 다 상상할 수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저는 딱 요 과정만 다시 요 내용만 뽑아내고 싶어요. 내가 상상한 다시 뭐 상상하던 아니면 뭐 실체던 이 녀석의 이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내가 쓰고 싶은 이 녀석의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객체가 될 수 있다. 뭐 전사, 뭐 마법사, 뭐 이런 거, 게임 캐릭터, 뭐 분수, 뭐 자동차,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는 전부 오브젝트가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을 다 객체로 만들어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 녀석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고, 이 녀석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고, 네, 이 녀석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표현하는 도구가 그냥 클래스예요. 자, 또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얘네들은 현실 세계, 현실 또는 가상, 뭐 그냥 개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 객체는 사실 이런 것도 다 객체예요. 지금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것도 다 객체로 넣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스크롤바 또는 이런 버튼 이런 거 다 객체예요. 웹 디자인에서는 얘네들이 다 객체예요. 다른 언어에서 얘기지만 아무튼 뭐 체크박스가 있다 뭐 이런 체크박스가 있다 이런 것도 다 객체예요. 뭐 어렵죠?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C 클래스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즉 객체 지향을 하는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뭐 아시는 C 언어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이 아니죠. 얘는 절차 지향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OOP를 섞으면 얘는 C 뿔뿔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있던 이 언어에다가 OOP 개념을 섞으면 좀 더 나은 객체 지향 언어가 되는데, 좀 더 나은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문법이에요, 클래스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개념에 가깝고요. 사용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는 것 자체를 이런 문제처럼 말고 여기서 제가 작성하는 모든 거를 다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똑같이 남겨 드릴 거니까 요거는 한 번쯤은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한 번쯤 보셔야 돼요. 요 OOP란 무엇인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과 그냥 진짜 객체가 뭔지 뭐 이런 거 얘는 한 번쯤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이 녀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로 분류돼요. 속성과 능력이에요. 지금 이 녀석들의 속성과 능력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능력은 얘는 기능이에요, 기능. 얘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별해서 아셔야 돼요. 속성과 능력이 있다. 클래스, 다시 객체에는 속성과 능력이 있다. 자, 내가 만약에 전사로 클래스를 만들었다. 전사에는 속성과 능력이 있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맞죠? 얘도 어차피 객체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에요. 전사를 제가 한 명 만들었어요. 이렇게 전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의 뭐 머리 색깔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의 뭐 무기라는 게 있을 거고, 이 녀석의 뭐 방어구라는 게 있을 거고, 이 녀석의 뭐 공격력 있을 거고요. 어택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뭐 방어력 있을 거고요. 이런 거는 사실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건 다 속성이에요. 속성.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공격하다, 뭐 방어하다, 이런 거 있죠. 행동들. 얘네들은 능력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명사적인 특징들은 속성에 가까운 거고, 이런 동사적인 특징들은 이런 능력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함수 할 때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명사적인 거는 변수로 만들고, 동사적인 거는 함수로 만들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뭘로 들면 좋을까? 그래, 그대로 뭐 전사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전사 클래스예요. 전사 클래스에는 체력, 뭐 만화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공격력 이런 거 있을 거고, 또 얘랑 별개로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런 거 있을 거고, 맞죠? 얘네들은 속성이라고 하고요. 속성. 얘네들은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뭐 이렇게 하는데 메소드라고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지금? 그쵸? 얘네가 어트리뷰트고요. 얘네가 메소드예요. 얘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폴더에다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변수고 얘는 함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얘를 전사라고 만들었어요. 전사 클래스래요. 전사 클래스다. 여기에 뭐 새로 만들기 해서 체력이다, 뭐 만화 뭐 이런 거다. 얘네들은 아시죠? 변수의 특징인 거. 근데 여기다가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뭐 얘가
공격하다. 얘는 저장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실행하려고 만드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공격하다 해서 뭐 exe 이런 거, 그죠? 얘는 실행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형식이 안 바뀌네. 아무튼 체력을 실행하다, 이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내가 저장하려고 만든 거랑 실행하려고 만든 거는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쵸? 요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얘네들은 요 공격 말고 체력, 만화 이런 애들은 속성 어트리뷰트고, 요 공격하다 실행하는 요 녀석은 능력 메소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격이 다른 거예요. 변수와 함수처럼. 이런 이제 개념들을 한 곳에 묶어주는 녀석이 객체이고요. 그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쓰는 건데, 좀 범위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범위, 객체가 제일 큰 거고 그걸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클래스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클래스는 여기다가 밑에다가 하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클래스라고 하나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는 클래스 이름 뭐로 할까? 펄슨이라고 할까요? 펄슨. 콜론을 붙여주시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은 여기 사람 클래스 안에 종속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define을 하면, 원래 define은 뭐예요? 이거 함수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 이 안에는 이 클래스 안에서 만드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함수예요. 함수는 함수인데 얘 이름은 메서드예요. 얘가 이제 기능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뭐랄까, hi, define hi, hello 라고 해주면은 얘는 이제 쓰는 법이 셀프를 붙여줘야 돼요.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hi라고 하죠. 네. 클래스 이름을 짓는 거는 변수랑 같아요. 보통.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이건 관례입니다. 관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메서드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 메서드에 이제 원래 우리 밖에서 만들던 함수랑은 다르게 여기선 셀프를 여기 맥에벤스 안에다가 붙여 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지금 콜론이 나왔기 때문에 들여쓰기는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메서드는 한 개가 끝이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 자리에는 셀프를 놔야 돼요. 이건 규칙이에요. 그냥.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얘를 지금 부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끝났어요. 자, 이 클래스를 만든 건데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얘를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저는 진이라고 할까? 진은 person. 자, 여기다가 이건 변수명이고요. 변수처럼 만든 거고, 얘는 이제 클래스, 요거 보고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이 person 클래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person으로 이 진이라는 변수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냥 person으로 진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그럼 이 진은 뭐가 되냐? 얘는 이 person의 인스턴스예요. 이제 좀 어려운 말이라 진은 person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냥 자, 얘는 설계도로
설계도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설계도를 보고서 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사람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에 대한 능력은 이 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객체를 만들면은 펄슨으로 객체를 만들면 이 안에는 헬로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 있죠? 진은 변수예요. 지금 여기 또 대입 연산자 있죠? 이 안에 있는 리모컨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준 겁니다. 펄슨이라고 하면은 펄슨이라고 이렇게 이 소괄호를 붙여서 하나 만들면은 이 안에는 자동으로 리모컨이 하나 생겨요. 객체랑 변수랑 거리가 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객체랑 변수랑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다시 객체의 크기가 변수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선택한 방법이 리모컨을 넣어주는 거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넣어주고 있는 거는 이 펄슨에 대한 리모컨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받은 리모컨을 가지고 헬로를 할 수가 있어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인데, 메서드는 이 녀석이었어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법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요 해당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을 얘한테 시켜야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로 호출한 요 메서드를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말은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인사하는 기능을 넣어서 실행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아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 있죠. A는 int 10 이런 거예요. 이거 프린트 A 하면 뭐 나와요? 그냥 10 나오죠. 그쵸? 요런 것도 사실 클래스예요. 클래스.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클래스가 맞아요. 자세히 말하자면 클래스가 맞아요. 인트도 클래스고, 요런 식으로도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b는 리스트에다가 range 10이다 하면은 0부터 9까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그 그래프 그릴 때 한 번쯤 했었을 거예요. 프린트 b라고 하면은 그냥 0부터 9까지 들어가 있어요. 요런 것도 다 클래스예요. 뭐 리스트, 딕셔너리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배울 때 이거 말고 이렇게 썼죠. 이렇게 요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런 딕셔너리 표현할 때 쓰는 거 중괄호, 이런 거는 사실 이 클래스의 축약 표현이에요. 단축 표현이에요. 단축 표현. 너무 자주 쓰니까 얘네들은 그냥 요 대괄호랑 중괄호로 묶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게 맞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비밀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든 아니면은 그 대괄호를 써서든 리스트를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맞죠? 0부터 9까지든 뭐 리스트는 꽤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비점 어펜드 기억나시죠? 어펜드 뭐 20을 하겠다 해서 프린트 D라고 하면 뭐라고 나와요? 0부터 9까지 하고 20 들어가죠. 이거 뭐였어요? 추가하다죠. 사실 요런 거는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원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리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가 헬로를 하는 것처럼 얘는 어펜드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파이썬에는 원래 사람 클래스는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좀 달라요. 리스트 클래스는 원래 이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능을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얘는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기능도 내가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원래 있던 클래스를 갖다 쓰는 거니까 그냥 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문법을 쓰면 되는 거고, 어펜드를 그냥 추가하다 정도로만 아셨던 분들은 이런 비밀이 원래 있었어요. 얘는 클래스고 클래스 안에 있는 능력을 쓰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종류가 몇 개 있는데, A가 만약에 10이다, 그리고 프린트 A를 하면 당연히 10이 나오죠. 당연히 10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런 타입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붙여놓으면은 이 녀석이 타입이 나와요. 인트다 이러잖아요. 그죠? 정수다 라고 말하죠. 만약에 B가 1, 2, 3이에요. 리스트죠. 타입 B라고 하면은 얘는 리스트야 라고 나와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C가 만약에 뭐랄까, X는 1이고 Y는 2다. 타입 C를 하면 얘는 당연히 딕셔너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타입을 알아낼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럼 여기서 프린트 타입 진 하면요, 맞춰보세요. 클래스 타입 진 하면은 진의 타입은 person 나오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밑에서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클래스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클래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좀 그죠? 했던 거긴 한데 거기서 좀만 더 추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근데 보시면은 클래스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했는데, 클래스로 이 녀석을 만들겠다, 요런 거 클래스로 이 진을 만들겠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실 요 인스턴스랑 좀 어려운데, 인스턴스랑 인스턴스랑 객체는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걸 뜻해요. 헷갈리면 모르셔도 돼요.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객체를 지칭할 때, 이때는 그냥 클래스, 객체 그냥 오브젝트다 하거든요. 근데 클래스와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지칭할 때, 그때는 인스턴스라고 해요. 인스턴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스펠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리스트의 레인지 10이에요. 그리고 B가 리스트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좀 쉽게 말하려면 이게 낫겠다. A랑 A, B는 객체 라고 할 수 있고요. A랑 B는 객체고요. 그리고 A랑 B는 리스트의 클래스 인스턴스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랑 따로 말하려면 그냥 객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 A는 리스트랑 뭐 어쩌고 말하고 싶으면 인스턴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내용이 어렵다 하면은 그냥 객체라고 하셔도 돼요. 또는 인스턴스 퉁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아니지, 이거 말고. 이런 게 있어요. 또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클래스 펄슨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펄슨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밑에 무조건 써야 되죠. 왜냐면 클론 나왔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거 나중에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실행하려면은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패스 해주시면 돼요. 그럼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빈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패스 해주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 하나 더. 만약에 클래스 펄슨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펄슨 디파인 메서드죠. 디파인 헬로를 만들게요. 여기 안에는 셀프라고 있어야 되고요. 디파인 헬로 힌트 헬로라고 하죠. 헬로 라는 기능이에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디파인 하이 얘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셀프여야 됩니다. 이런 문법이 있어요. self.hello 진을 person으로 만들어서 진한테 하이만 눌러도 헬로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 펄슨 어쩌고는 좀 초반에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자바를 하신 분이라면 여기 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들겠다. 이거는 객체 하나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진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펄슨이라는 객체가 하나 있어요. 당연히 지금 이 객체는 이 변수 안에 못 들어가는 중이고요. 펄슨 클래스로 만든 이 펄슨 객체 안에는 헬로라는 버튼 하나랑 이 하이라는 버튼 하나가 있어요. 총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있는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얘는 진이고요. 얘는 헬로, 얘는 하이예요. 자, 지금 이 진이 누르는 버튼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하이를 누르고 있죠. 여기 점 어쩌고 하는 거는 이 버튼을 누르겠다는 거예요. 얘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요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된대요. 맞죠? 그쵸?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다른 메서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에 있는 기능을 호출하고 싶을 때, 다른 메서드의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 여기는 정말로 이 프린트 어쩌고가 있잖아요. 프린트 어쩌고, 프린트 헬로가 있잖아요. 이 하이가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는 셀프 점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셀프는 요 녀석을 말합니다. 얘 이름이 셀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리모컨 눌러서 여기에 접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클래스 안에서 이 메소드가 두 개 있다면 하나의 메소드에서 다른 메소드의 기능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데, 이때 쓰는 방법은 이 셀프라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리모컨, 이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누르면은 가능합니다. 얘는 그런 거. 일단 클래스에 대한 내용, 기본적인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얘를 공유를 따로 해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